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아래 댓글에 어디서 시청하시는지 알려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이야기를 즐기세요. 너세니얼 카터는 엘리베이터의 광택나는 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응시하며 숫색 회색 넥타이를 10번째로 고쳐 매었습니다. 42세의 그의 얼굴에는 자진해서 고립된 10년의 미묘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눈가에 희미한 주름과 셀 수 없이 많은 밤을 보스턴 아파트에서 스프레드시트와 놓쳐버린 기회에 빠져 혼자 보냈음을 말해주는 그의 이마에 드리워진 영구적인 주름이었습니다. 너에게 이게 필요해.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렸고 그의 가장 친한 친구 다니엘이 새해 전야에 이 소개팅에 동의하도록 그를 설득하기 위해 사용했던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보스턴의 유명한 비컨 힐, 레스토랑 벌로어는 그의 평소 무대는 아니었지만 다니엘은 새로운 시작을 위해 완벽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레스토랑의 우아한 내부가 드러났습니다.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상아색 린넨으로 덮인 테이블 위로 따뜻한 빛을 비췄습니다. 천장부터 바닥까지 오는 창문을 통해 보스턴 스카이라인이 다가오는 자정을 기대하며 반짝였습니다. 너세니얼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10시 45분, 평소처럼 일찍 도착했습니다. 지배인이 찰스강이 내려다보이는 멋진 전망을 가진 구석 테이블로 그를 안내했습니다. 손님은 아직 도착하지 않으셨습니다. 손님, 그가 의자를 빼주며 말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음료를 주문하시겠습니까? 너세니얼은 버번 니트를 주문했고 그것이 그의 심경을 진정시키기를 바랐습니다. 그가 기다리는 동안 그의 마음은 다니엘이 그에게 주었던 그의 데이트 상대, 39세의 기업 변호사로 최근 그녀의 회사에서 파트너가 된 엘러노어 헤이즈에 대한 짧은 설명으로 방황했습니다. 그녀는 똑똑해. 너세니얼, 다니엘이 아는 듯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 세상을 뒤흔들기 위해 필요한 바로 그거야. 버번이 도착했고 너세니얼은 조심스럽게 한 모금 마시며 따뜻한 액체가 그의 생각을 정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는 거의 떠나기로 자신을 설득했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것을 시작한다는 것은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일까요? 레스토랑 입구의 움직임이 그의 눈을 사로잡았을 때 그녀는 갑자기 너무 작게 느껴지는 방에 신선한 공기처럼 걸어 들어왔습니다. 엘리너는 그녀의 어두운 피부를 완벽하게 보완하는 짙은 에메랄드색 드레스를 입었고 그녀의 자연스러운 머리카락은 그녀의 얼굴을 감싸는 우아한 꼬임으로 스타일링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배인에게 말할 때의 그녀의 미소, 밝고 진실된 미소가 너세니얼의 심장을 건너뛰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눈은 방 건너편에서 마주쳤고 잠시 동안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엘리너의 미소가 약간 넓어졌고 그녀의 눈의 인식이 깜빡였습니다. 다니엘이 분명히 그의 사진을 그녀에게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그녀가 테이블에 다가갔을 때 너세니얼은 서둘러 서서 그의 버번을 거에 넘어뜨릴 뻔했습니다. 너세니얼 시시겠군요. 그녀가 말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풍부했으며 그의 서투름에 대한 약간의 흥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엘리너예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너세니얼은 간신히 말하며 그녀의 의자를 빼주었습니다. 그녀가 앉았을 때 그는 그녀의 향수 냄새를 맡았습니다. 여름 저녁의 라벤더를 연상시키는 미묘하고 세련된 무언가였습니다. 다니엘이 당신이 시간을 잘 지킬 거라고 말했어요. 엘리너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오래 기다리게 하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전혀요. 너세니얼이 목소리를 찾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방금 도착했어요. 그것은 작은 거짓말이었지만 그 순간 친절하게 느껴지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낯선 사람들 사이의 대부분의 첫 만남처럼 조심스럽게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식사를 주문하면서 그녀는 오리콩피, 덕코피를, 그는 베프 부르기뇽, 비프 보어기뇽,
선택했습니다.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엘리너는 모든 단어를 중요하게 느끼게 하고 모든 이야기를 들을 가치가 있게 만드는 방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너세니얼 씨, 그녀가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새해 전야에 소개팅에 동의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매우 용감하거나 약간 필사적이거나 둘 중 하나죠. 그녀의 눈은 부드러운 놀림으로 반짝였습니다. 너세니얼은 웃었고 그것이 얼마나 진실되게 느껴지는지에 스스로 놀랐습니다. 아마도 둘 다일 거예요. 다니엘은 원할 때 매우 끈기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엘리너가 동의했습니다. 그와 저는 로스쿨 동창이에요. 그는 몇 달 동안 저를 완벽한 남자와 연결시키려고 노력해왔어요. 그녀가 눈썹을 올렸습니다. 분명히 당신이 그 사람이군요. 그녀의 어조에는 냉소주의는 아니지만 조심스러운 고려가 있었고 그것은 너세니얼이 앞으로 몸을 기울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당신의 편결은 어떻습니까? 넬리너는 잠시 동안 그를 연구했고 그녀의 표정은 사려 깊었습니다. 배심원단은 아직 심해 중이에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미소는 그 단어를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신을 비웃을 수 있는 남자를 높이 평가해요. 그들의 식사가 도착했을 때 그들의 대화는 깊어졌습니다. 너세니얼은 자신이 몇 년 동안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나누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매사추세츠 교회에서 자란 이야기, 실용성이 그를 재정 컨설팅으로 이끌기 전에 소설가가 되고 싶었던 그의 꿈, 그리고 매년이 지날수록 어딘가 공허하게 느껴지는 그가 구축했던 조용한 삶에 대해서였습니다. 엘리너는 그의 말뿐만 아니라 그 이면의 힘을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통찰력을 제공하며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녀가 그녀 자신의 여정, 기업 법률 분야에서 흑인 여성으로서 직면했던 도전, 성공하도록 그녀를 이끌었던 결단력, 그리고 모든 단계에서 그녀를 지지했던 가족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너세니얼은 그녀의 말뿐만 아니라 그 이면의 힘에 끌렸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그녀는 어소시에이트로서의 첫 해를 설명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법률 보조원이나 비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들이 만든 모든 가정은 제가 그들이 틀렸음을 증명하기 위한 연료가 되었어요. 너세니얼은 감탄과 불편함이 뒤섞인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상할 수 없네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고 즉시 그것이 잘못된 말일까봐 걱정했지만 엘리너의 표정은 여전히 열려 있었습니다. 네, 아마 그럴 수 없을 거예요. 그녀가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듣고 있어요. 정말로 듣고 있어요. 그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거예요. 밖에는 때 이른 불꽃놀이가 하늘을 가로질러 줄무늬를 만들기 시작했고 그 색깔이 창문에 반사되었습니다. 너세니얼은 그들이 거의 2시간 동안 이야기했다는 것을 깨닫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정이 다가옴에 따라 레스토랑은 그들 주위로 가득 찼고 에너지가 고조되었습니다. 디저트를 주문할까요? 그는 저녁이 끝나기를 원하지 않아 물었습니다. 엘리너는 시계를 힐끗 보고 그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미소로 그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어쨌든 자정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고 당신이 결코 쓰지 않은 그 소설에 대해 더 듣고 싶어요. 그들의 웨이터가 접시를 치울 때 너세니얼은 그가 몇 년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가능성의 스릴, 어쩌면, 단지 어쩌면 삶이 여전히 발견할 가치가 있는 놀라움을 가지고 있다는 감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너가 변호사로서의 첫 사건에 대한 이야기, 그녀의 손이 활발하고 눈이 밝아지는 이야기를 시작했을 때 그는 이 놀라움이 특별한 무언가의 시작일 수도 있기를 바라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2장 잃어버린 마음들 사이에 다리 초콜릿 수플레가 그들의 테이블에 도착했을 때 또 다른 불꽃놀이가 보스턴 스카이라인을 비췄습니다. 엘리너의 눈은 반사된 빛 속에서 반짝였고 너세니얼은 황금빛 광채가 그녀의 얼굴을 가로지르는 방식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들은 몇 시간 동안 이야기했지만 시간은 꿀처럼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달콤하고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너가 수플레를 섬세하게 한 입 먹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소설에 대한 제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어요. 무엇에 관한 것이었나요? 너세니얼은 예상치 못한 취약함을 느끼며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사실은 두 번째 기회에 관한 것이었어요. 자신의 삶에서 낭비했다고 생각했던 모든 순간들이 실제로 그를 중요한 곳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한 남자요. 그는 잠시 멈췄고 갑자기 자의식을 느꼈습니다. 소리내어 말하니 진부하게 들리네요. 아닙니다. 엘리너가 사려 깊게 대답하며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정직하게 들립니다. 때로는 가장 보편적인 이야기가 우리가 말하기를 두려워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기울이고 그를 연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삶이 일어났죠. 아니면 차라리 실용성으로 위장한 두려움이요. 너세니얼은 생각을 모으기 위해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저는 28살이었고 첫 번째 컨설팅 직장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제가 승진 제안을 받았을 때 소설은 절반 정도 완성되었죠. 그 당시에는 안정성과 불확실성 중 선택이 명확해 보였어요. 그리고 지금은요. 이제는 제가 잘못 선택했는지 궁금해요. 너세니얼은 그의 솔직함에 스스로 놀랐습니다. 엘리너에 대한 무언가는 그가 보통 숨기는 자신의 부분에 대해서도 솔직해지고 싶게 만들었습니다. 엘리너는 고개를 끄덕였고 이해가 그녀의 눈에 깜빡였습니다. 저는 첫 해 후에 로스쿨을 거의 그만둘 뻔했어요. 그녀가 밝혔습니다. 압력이 너무 강했고 제가 들어가는 모든 방에서 제가 외부인처럼 느껴지는 날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제 할머니가 제 관점을 바꿔주셨어요. 어떻게요? 그녀는 저에게 그녀의 어머니, 제 증조할머니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녀는 인종 분리 시대 버지니아에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기 위해 집을 청소하셨어요. 그녀는 다가야 포기하고 싶을 때 내가 결코 부러지지 않은 어깨 위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엘리너의 목소리에는 조용한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말은 제가 많은 힘든 날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었어요. 너세니얼은 이 말을 흡수했고 그녀의 말에서 역사와 인내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당신의 할머니는 놀라운 분 같네요. 맞아요. 그녀는 여전히 버지니아에 살아요. 사실 그녀가 아버지와 그의 여동생들을 키운 바로 그 집에요. 엘리너는 잠시 멈췄고 작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이 레스토랑을 좋아했을 거예요. 그녀는 항상 좋은 음식이 정직한 대화를 만든다고 말했어요. 마치 신호를 받은 것처럼 그들의 웨이터가 디저트 접시를 치우기 위해 나타났습니다. 자정까지 30분 남았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알렸습니다. 카운트다운을 위해 테라스에서 샴페인을 제공할 것입니다. 축하 행사에 참여하고 싶으시면요. 그들은 눈빛을 교환했고 너세니얼은 기대감의 떨림을 느꼈습니다. 가실까요? 그가 일어서서 손을 내밀며 물었습니다. 테라스는 이미 다른 손님들로 채워지고 있었고 12월의 공기는 상쾌했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난방 램프는 따뜻한 편안함의 주머니를 만들었고 흰색 조명 줄이 머리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너세니얼은 강과 도시 스카이라인의 전망을 가진 조용한 구석으로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고백할 것이 있어요. 엘리너가 그들이 자리를 잡았을 때 말했습니다. 오늘 밤 취소할 뻔했어요. 너세니얼의 심장이 건너뛰었습니다. 왜 안 했어요? 다니엘이 당신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의 눈에서 무언가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평소의 중매 흥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진정한 믿음이요. 그녀는 그를 완전히 마주했습니다. 그가 당신도 누군가를 잃었다고 언급했어요. 그 단어는 물리적인 힘처럼 너세니얼을 강타했습니다. 그는 이 대화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밤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엘리너의 열린, 공감적인 표정을 바라보면서
그는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제 여동생입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멜리아. 어미력. 10년 전 자동차 사고. 그 단어는 단순했지만 10년간의 슬픔의 무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엘리너의 손이 테라스 난간에서 그의 손을 찾았고 따뜻하고 안정적이었습니다. 제 남편입니다.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줄리안. 주련. 8년 전. 아무도 몰랐던 심장질환이요. 그는 겨우 34이었어요. 그 폭로는 그들의 상실에 분리된 섬들을 연결하는 다리처럼 그들 사이에 자리 잡았습니다. 너세니얼은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꽉 쥐었고 이제 이 저녁이 그가 경험했던 다른 어떤 첫 데이트와도 다른 이유를 이해했습니다. 그것이 당신이 물러난 이유인가요? 엘리너가 부드럽지만 직접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는 제가 하는 일이 그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지만요. 그냥 일에 집중하고 모두를 팔 길이만큼 떨어뜨려 놓는 것이 더 쉬워 보였어요. 너세니얼은 아래의 어두운 물 위를 미끄러지듯 지나가는 보트를 지켜보았습니다. 당신은요? 저는 반대로 했어요. 저 자신을 모든 것, 일, 가족, 친구들에게 던졌어요. 너무 바쁘게 지내서 공허함을 느낄 시간이 없었어요. 엘리너의 목소리에는 씁쓸함이 없었고 오직 반성만 있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달리는 것도 여전히 달아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데 몇 년이 걸렸어요. 그들의 대화는 군중 사이를 누비는 서버들이 건네주는 샴페인 잔의 도착으로 중단되었습니다. 테라스는 이제 완전히 채워졌고 자정이 다가옴에 따라 공기는 기대로 웅웅거렸습니다. 줄리안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아세요? 셀리너가 잔을 받으며 계속했습니다. 그는 삶의 가장 큰 순간들은 항상 평범한 날로 위장하여 온다고 말했어요. 당신은 무작위의 화요일이 언제 모든 것을 바꿀지 결코 알지 못할 거예요. 너세니얼은 그 단어의 진실이 그의 미완성 소설과 공명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니면 세해저냐 소개팅이요. 그가 부드럽게 덧붙였습니다. 엘리너의 미소는 빛났습니다. 아니면 그것이요. 그들 주위에서 사람들은 자정까지 60초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너세니얼은 엘리너를 완전히 마주 보았고 그녀의 존재 앞에서 그가 얼마나 편안함을 느끼는지에 놀랐습니다. 자신의 깊은 부분을 공유하는 것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보이는지였습니다. 엘리너, 그가 시작했고 그의 심장이 약간 뛰었습니다. 우리가 방금 만났다는 것을 알지만 저도 느껴요. 그녀는 그의 눈이 놀랍도록 직접적으로 그녀의 눈을 마주치며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이 연결은 다릅니다. 군중은 30초에 도달했습니다. 도시는 숨을 멈춘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너세니얼이 단어를 신중하게 선택하며 말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는 미완성으로 남아있을 필요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20초 엘리너는 더 가까이 다가섰고 그녀의 자유로운 손은 그의 팔에 가볍게 얹혔습니다. 어쩌면 어떤 시작은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10초 공기가 가능성으로 지지직거렸습니다. 5, 4, 3, 1 군중이 환호하고 하늘이 불꽃놀이로 폭발했을 때 너세니얼과 엘리너는 서로에게 돌아섰습니다. 어색함도 불확실함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입술은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과 모험을 시작하는 것처럼 동시에 느껴지는 키스로 만났습니다. 그들이 마침내 떨어졌을 때 엘리너의 눈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너세니얼.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가 대답했고 그의 손은 다시 그녀의 손을 찾았습니다. 그들 위에서 불꽃놀이는 하늘을 화려한 색깔로 칠했지만 너세니얼은 그의 앞에 있는 여자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그는 오랫동안 묻혔다고 생각했던 가능성, 기쁨, 연결, 그리고 새로운 이야기를 쓸 기회를 보았습니다. 그들 주위에서 축하가 계속되는 동안
그들은 그들의 조용한 구석에 머물렀고, 이야기하고, 웃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둘 다 밤이 끝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단지 성공적인 소개팅이나 즐거운 새해 전야가 아니라는 것을 둘 다 감지했습니다. 이것은 심오한 무언가의 시작이었고, 정확히 적절한 순간이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던 이야기였습니다. 세장 우연을 넘어선 연결 새해의 첫 아침은 보스턴 위로 상쾌하고 맑게 밝았습니다. 너세니얼은 그의 부엌 카운터에 앉아 커피는 손대지 않은 채 그들이 헤어지기 전에 엘리너가 그의 손에 쥐어준 명함을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휴대폰 번호가 우아한 필체로 뒷면에 쓰여 있었고 우리의 이야기를 계속할 준비가 되었을 때라는 작은 메모와 함께였습니다. 그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새벽 이후 세 번째로 다니엘이 전화했습니다. 너세니얼은 마침내 전화를 받았고 그의 목소리에서 미소를 감출 수 없었습니다. 새해 파티를 주최한 사람치고는 일찍 일어났네. 그리고 평생의 가장 큰 감사 인사를 빚진 사람치고는 내 전화를 피하고 있군. 다니엘이 반박했습니다. 이봐, 어떻게 됐어? 너세니얼은 뒤로 기대었고 지난밤의 기억이 그를 휩쓸었습니다. 예상치 못했어. 예상치 못한 좋은 쪽이야. 아니면 예상치 못한 재앙이야. 좋은 쪽이야. 정말 좋아. 너세니얼은 잠시 멈췄고 진부하게 들리지 않을 단어를 찾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녀는 놀라워. 다니엘. 하지만은 안 돼요. 내 목소리에서 그 어조를 들었어. 너는 이미 이것에 대해 너무 많이 생각하고 있어. 너세니얼은 일어나서 그의 아파트의 단단한 마루 바닥을 서성거렸습니다. 내가 그녀에게 아멜리아에 대해 말했어. 다른 쪽 끝에서 침묵이 흐른 후 부드럽게 들렸습니다. 너는 몇 년 동안 새로운 사람에게 아멜리아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잖아. 알아. 그리고 그녀는 나에게 그녀의 남편 줄리안에 대해 말했어. 우리는 그것에 대해 연결되었지만 이제 나는 그것이 건강한지 궁금해. 오래된 슬픔이라는 토대 위에서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이 말이야. 다니엘의 목소리는 진지해졌습니다. 내가 이 만남을 제안했을 때 그것은 무작위가 아니었어. 엘리너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상실을 이해하지만 더 중요하게는 그녀는 그것을 넘어 사는 방법을 이해해. 너는 여전히 배우고 있는 것이지. 너세니얼이 대답하기도 전에 그의 전화가 문자 메시지로 울렸습니다. 엘리너의 이름이 보이자 그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녀가 방금 나에게 문자를 보냈어. 그는 다니엘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끊고 그녀에게 대답해. 이 바보야. 그리고 너세니얼, 내 두려움 뒤에 숨어서 이걸 망치지 마. 전화가 끊겼고 너세니얼은 엘리너의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우리의 대화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멈출 수 없어요. 오늘 점심은 어때요? 케임브리지의 멋진 에디오피아 식당을 알아요.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맴돌았습니다. 그의 일부는 변명을 하고 그의 루틴의 안전으로 물러서고 싶었지만 지난밤 엘리너의 말이 그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앞으로 달리는 것도 여전히 달아나는 것이다. 그는 답장했습니다. 그러고 싶어요. 주소를 보내주세요. 3시간 후. 너세니얼은 아디스 레드시 레스토랑, 에디스 레드시 레스트란트, 외 문을 밀고 열었습니다. 향신료의 풍부한 향이 그를 감쌌고 그는 구석 테이블에서 엘리너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이브닝 웨어를 짙은 청바지와 그녀의 피부색을 완벽하게 보완하는 흰색 스웨터로 바꾸었습니다. 그녀가 그를 보았을 때의 그녀의 미소는 아침에 그의 망설임을 어리석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올지 확신하지 못했어요. 그녀는 그가 앉았을 때 인정했습니다. 대낮의 빛은 자정의 대화를 초현실적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거든요. 저는 거의 스스로를 설득해서 오지 않으려고 했어요. 너세니얼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래된 습관은 사라지기 어렵죠. 그 습관들에 대해 말해주세요. 엘리너가 앞으로 몸을 숙이며 말했습니다.
너세니얼 카터는 새해 전야에 낯선 사람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을 때 무엇을 하나요? 그들이 주문하는 동안 엘리너는 능숙하게 그들 둘을 위해 요리를 선택했습니다. 너세니얼은 그가 12년 동안 일했던 컨설팅 회사, 다니엘 가족과의 주간 저녁 식사, 결코 변하지 않는 찰스강을 따라 달리는 그의 달리기 코스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구조화된 삶 같네요. 엘리너가 인제라 빵 조각을 뜯으며 관찰했습니다. 안전한 삶이요. 그것을 외교적으로 표현한 거군요. 저는 구조의 매력을 이해합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줄리안이 죽은 후, 저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너무 많은 루틴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결국, 저는 그것들이 지지대가 아니라 벽이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너세니얼은 그녀가 빵으로 양념된 렌즈콩을 능숙하게 떠먹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떻게 벗어났어요? 천천히요. 의도적으로요. 저는 저를 두렵게 하는 일들의 예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그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새해 전야의 소개팅처럼요. 그들의 음식이 도착했고 대화의 자연스러운 멈춤을 만들었습니다. 엘리너가 그에게 인제라로 제대로 먹는 방법을 보여줄 때 그들의 손이 스쳤고 너세니얼의 팔에 정기적인 흐름을 보냈습니다. 당신에게 말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엘리너가 갑자기 빵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지난밤에 대해 제가 버지니아에 있는 할머니의 집에 대해 언급했을 때 떨쳐버릴 수 없는 기억이 촉발되었어요. 너세니얼은 공기 중의 변화, 그가 이름을 붙일 수 없는 긴장을 느꼈습니다. 어떤 종류의 기억이요? 그 집은 윈체스터의 메이플 스트리트에 있어요. 10년 전, 바로 그 앞에서 자동차 사고가 있었어요. 제 할머니가 현장에 처음 도착한 사람이었어요. 엘리너의 눈은 그의 눈을 붙잡았고 부드럽지만 강렬했습니다. 너세니얼, 당신 여동생의 이름이 다시 뭐였죠? 세상은 그 축을 중심으로 기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멜리아. 그가 속삭였습니다. 사고는 윈체스터의 메이플 스트리트에서 일어났어요. 엘리너는 테이블을 가로질러 손을 뻗어 그의 떨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제 할머니는 아직도 그 밤에 대해 이야기하세요. 파란색 혼다 시빅을 탄 젊은 여성에 대해, 그리고 구급차가 올 때까지 그녀가 그녀의 손을 잡고 기도했던 방법에 대해요. 너세니얼의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10년 동안 그는 그 마지막 순간들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아멜리아가 혼자였는지, 두려워했는지에 대해서였습니다. 공식 보고서에는 그녀와 함께 머물렀던 나이든 여성 증인이 언급되었지만 그는 그 이상은 알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할머니가요. 그가 목이 메어 간신히 말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뭐예요? 클라라요. 클라라 헤이즈. 클레러 헤이즈. 그 이름은 물리적인 힘처럼 그를 강타했습니다. 아멜리아의 마지막 말은 구급대원에 따르면 클라라에게 고맙다고 전해줘였습니다. 너세니얼은 항상 그것이 시애틀에 있는 그들의 사촌 클라라를 의미한다고 추측했었습니다. 그녀는 상처 부위에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퀼트를 눌렀어요. 엘리너가 부드럽게 계속했습니다. 노란색에 보라색 꽃이 있는 것이었어요. 그녀는 구급대원들로부터 그것을 돌려받지 못했지만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단지 그것이 그 순간들에 약간의 위안을 주었기를 바란다고 말했어요. 너세니얼은 압도되어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아멜리아의 개인 소지품에서 그 퀼트를 찾았습니다. 그것은 10년 동안 제 옷장에 있었어요. 저는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또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몰랐어요. 레스토랑은 그들 주위에서 점심시간의 분주함을 계속했지만 그들의 구석에서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너세니얼이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는 엘리너가 연민과 경이로움이 뒤섞인 채 그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확률이 어떻게 되죠? 그가 속삭였습니다. 제 할머니는 확률은 없고 오직 신성한 안배만 있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엘리너가 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어쩌면 그녀가 옳을지도 모르죠. 어쩌면 어떤 연결은 우리가 그것들을 이해하기 오래전에 별들에 쓰여졌을 수도 있습니다. 너세니얼은 눈물이 날 것 같았고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그 마지막 순간들에 대해 궁금해했고 제가 거기에 없었다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어요. 당신의 할머니가 그녀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그녀가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와 함께 버지니아로 가세요. 엘리너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그녀를 만나세요. 그녀는 아멜리아에 대해 당신에게 이야기하고 그 밤에 그녀의 기억을 공유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 초대는 가능성과 공포로 무겁게 그들 사이에 걸려 있었습니다. 너무 빨랐고, 너무 강렬했고, 너무 현실적이었습니다. 너세니얼이 지난 10년 동안 발전시킨 모든 본능은 그에게 물러나서 이 압도적인 연결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엘리너를 바라보면서 그녀의 눈에서 힘과 이해를 보면서 너세니얼은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어떤 이야기는 미완성으로 남아있을 필요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어떤 연결은 단지 낭만적인 외로움 이상을 치유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는 자신이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고 싶어요. 엘리너의 빛나는 미소는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살 같았습니다. 그들이 식사를 마치고 윈체스터로의 주말 여행에 대한 잠정적인 계획을 세울 때 너세니얼은 그의 신중하게 구조화된 삶이 극적으로 바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생각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를 두렵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것은 길고 회색의 꿈에서 깨어나 생생한 색깔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세계에서는 우연히 기적이 될 수 있었고 과거의 고통이 미래의 기쁨으로 가는 다리를 만들 수 있었고 새해 전야의 소개팅이 그가 영구적으로 닫혔다고 생각했던 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내장 과거를 치유하는 여정 에디오피아 식당에서의 점심 식사 후 3일 뒤 너세니얼은 그의 침실 옷장 앞에 서서 노란색의 보라색 꽃이 있는 퀼트를 응시했습니다. 10년 동안 그것은 접혀진 채 손대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여동생의 마지막 순간들의 신비로운 유물이었습니다. 이제 그것의 기원을 알게 된 그는 퀼트의 다른 천위로 손가락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클라라 헤이즈의 손이 아멜리아의 상처에 그것을 누르고 그 마지막 소중한 순간들의 위안을 제공하는 것을 상상했습니다. 그의 전화가 엘리너의 문자 메시지로 울렸습니다. 금요일 일요일 비행 옵션이었습니다. 이른 아침 또는 오후 출발이었습니다. 버지니아로의 그들의 계획된 여행의 현실이 그를 새롭게 강타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빨리 움직이고 있었고 댐을 뚫고 흐르는 강물처럼 느껴졌지만 어쩐지 잘못되었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단지 무섭도록 옳다는 느낌만 들었습니다. 그가 그녀의 답장을 숙고하는 동안 또 다른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마음을 바꾸었나요? 너세니얼은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단 며칠 만에 엘리너는 이미 글을 잘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문자로 답장하는 대신 전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가 그녀가 전화를 받았을 때 말했습니다. 저는 모든 생각을 동시에 하고 있어요. 엘리너의 따뜻한 웃음이 그의 귀를 채웠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나요? 저는 1시간 후에 사무실에서 일을 마칠 거예요. 당신 사무실은 시내에 있지. 제가 근처의 장소를 알아요. 하버 키친, 하어버 키천. 이유, 엘리너는 잠시 멈췄습니다. 저는 좀 덜 격식 있는 곳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 집이요. 저는 저크치킨, 적치킨을 아주 잘 만들고 청중 없이 버지니아에서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너세니얼의 맥박이 빨라졌습니다. 그녀의 집에서의 저녁 식사는 또 다른 문턱을 넘는 것처럼 느껴졌고
이 연결을 훨씬 더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싶어요. 그는 자신이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주소를 문자로 보내주세요. 이미 보냈어요. 7시에 봐요. 전화를 끊은 후 너세니얼은 그의 메시지에서 그녀의 주소를 찾았습니다. 그녀의 아파트는 백베이의 역사적인 건물에 있었고 퍼블릭 가든에서 불과 몇 블록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 지역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달리기 코스의 일부였지만 그는 우아한 브라운스톤 입구를 통해 드나드는 거주자들에게는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7시에 너세니얼은 엘리너의 문 밖에 서 있었고 한 손에는 와인 한 병을, 다른 손에는 노란색 퀼트를 조심스럽게 접어 캔버스 가방에 넣은 채 들고 있었습니다. 그가 노크하기도 전에 문이 열렸고 군침 도는 카리브의 향신료의 향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퀼트를 가져왔군요. 엘리너가 가방을 알아차리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부드러움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당신의 할머니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엘리너는 그가 들어오도록 옆으로 비켜섰고 그가 지나갈 때 그의 팔을 부드럽게 만졌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그것에 대해 이야기합시다. 그녀의 아파트는 그녀의 성격을 완벽하게 반영했습니다. 따뜻하고 세련되고 개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예술 작품은 법률 서적과 가족 사진과 공간을 공유했습니다. 큰 창문은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는 저녁에 반짝이는 도시 불빛의 전망을 제공했습니다. 와인 오프너는 냉장고 옆 서랍에 있어요. 엘리너가 주방에서 외쳤습니다. 제가 여기서 마무리하는 동안 쓸모있게 지내세요. 그 순간의 쉬운 가정적인 분위기는 너세니얼을 강타했습니다. 그녀의 주방 주위를 돌아다니며 잔을 찾고 와인을 열고 그녀가 오븐에서 치킨을 확인할 때 그녀 옆에 나란히 서는 것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느껴지는지였습니다. 그들은 와인 선호도와 접시 위치에 대한 가끔의 질문으로만 끊기는 편안한 침묵 속에서 일했습니다. 그들이 그녀의 작은 식탁에 앉았을 때 퀼트는 조용한 증인처럼 근처 의자에 놓여 있었고 엘리너는 마침내 그들 사이의 코끼리, 은연중에 피하는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당신은 제 할머니를 만나는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어요. 그녀는 질문이 아닌 진술을 했습니다. 너세니얼은 고개를 끄덕였고 생각을 모으기 위해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녀에게 너무 많은 짐이 될까 봐요. 제 말은 그 밤의 기억을 다시 끄집어내는 것이요. 너세니얼, 엘리너가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제 할머니는 지난 10년 동안 매일 당신의 가족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그녀는 신문에 난 아멜리아의 사진을 성경에 보관하고 계세요. 당신을 만나는 것은 기억을 다시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응답하는 것일 거예요. 눈물이 너세니얼의 눈을 찔렀습니다. 몰랐어요. 다른 누군가가 그녀의 기억을 그렇게 간직하고 있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어요. 그것이 제 할머니예요. 그녀는 연결을 믿고 기쁨과 슬픔 모두의 증인이 되는 신성한 의무를 믿어요. 엘리너는 테이블을 가로질러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요. 아닙니다. 너세니얼이 그녀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해야 해요. 아멜리아를 위해서, 당신의 할머니를 위해서,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요. 그는 잠시 멈추고 용기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라는 단어가 약속과 가능성으로 가득 찬 채 그들 사이의 공중에 걸렸습니다. 엘리너의 미소는 빛났습니다. 그녀에 대해 말해주세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멜리아에 대해 말해주세요. 그래서 그는 말했습니다. 저크 치킨과 와인을 마시면서 너세니얼은 몇 년 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공유했습니다. 아멜리아의 전염성 있는 웃음, 해양 생물학자가 되고 싶었던 그녀의 꿈,
차 안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았던 그녀의 끔찍한 노래 실력에 대해서였습니다. 엘리너는 그녀의 온 존재로 들었고 10년 전에 그들의 삶을 무의식적으로 연결했던 이 여자를 진정으로 알고 싶어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질문들을 했습니다. 저녁이 깊어갈수록 그들은 엘리너의 편안한 소파로 옮겨갔고 도시의 불빛은 아늑한 배경을 만들었습니다. 노란색 퀼트는 이제 그들의 무릎 위에 놓여 있었고 과거와 현재 사이의 달이었습니다. 무슨 생각하세요? 엘리너가 너세니얼의 먼 표정을 알아차리고 물었습니다. 저는 평행한 삶에 대해 생각하고 있어요.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10년 전에 제가 모든 것을 닫고 모두를 밀어낼 때 당신의 할머니는 저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제가 저의 상실로부터 숨어 있는 동안 당신은 당신 자신의 상실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는 것을요. 이 모든 실타래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떻게 함께 엮이고 있었는지요. 엘리너는 더 가까이 다가섰고 그녀의 머리는 그의 어깨에 기대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항상 치유는 선형적이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때로는 나선형으로 우리가 마침내 그것들을 제대로 청소할 수 있도록 오래된 상처로 우리를 다시 데려옵니다. 이것이 그런 건가요? 치유. 제 생각엔 엘리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들기로 선택하는 것이 무엇이든 될 거예요. 하지만 네, 저는 당신과 함께 있을 때 무언가가 치유되는 것을 느껴요. 여전히 부서져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무언가요. 너세니얼은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목소리의 취약함에 놀랐습니다. 의식적인 생각 없이 그는 몸을 숙여 그녀의 입술을 포착하는 키스를 했고 그것은 질문이자 대답처럼 느껴졌습니다. 엘리너는 동등한 부드러움으로 반응했고 그녀의 손이 그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들이 마침내 헤어졌을 때 엘리너의 눈은 흘리지 않은 눈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마도 그 비행편들을 예약해야 할 거예요. 그녀가 그의 입술에 속삭였습니다. 너세니얼은 부드럽게 웃었고 그 소리는 기쁨과 공포, 그리고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이요. 그가 결정했습니다.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원해요. 오늘 밤 예약할게요. 엘리너는 앉아서 그녀의 노트북을 향해 손을 뻗었지만 너세니얼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기다려요. 그가 말했습니다. 잠시만 여기에 더 머물러 주세요. 이대로 정확히 기억하고 싶어요. 엘리너는 그에게 다시 기대었고 그들은 편안한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란색 퀼트는 그들의 무릎 위에서 따뜻했고 도시의 불빛은 창문 너머로 반짝였고 미래는 시작되기를 기다리는 미완성 이야기처럼 그들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녁은 조심스러운 계획과 부드러운 작별 인사로 끝났습니다. 그들 둘 다 버지니아에서의 주말이 모든 것을 바꿀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너세니얼이 보스턴의 조용한 거리를 걸어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몇 년 동안 느꼈던 것보다 더 가볍게 느꼈습니다. 마치 해결되지 않은 슬픔의 무게가 마침내 풀리기 시작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것이 자랄 공간을 만드는 것처럼 말입니다. 5장 클라라 헤이즈와의 만남. 금요일 아침은 로건 공항, 로건 에어포어트 위로 회색이고 안개가 꼈습니다. 너세니얼은 평소처럼 일찍 도착했고 노란색 퀼트는 그의 기내 반입 가방에 조심스럽게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엘리너가 이미 그들의 게이트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고 손에는 2잔의 커피를 들고 있었습니다. 블랙, 설탕 없어요. 그녀가 그에게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블랙 커피를 마시는 남자처럼 보여요. 당신은 저를 읽는데 위험할 정도로 능숙해지고 있어요. 너세니얼이 감사하며 커피를 받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들의 손가락은 교환 중에 스쳤고 그의 시스템을 통해 익숙한 불꽃을 보냈습니다. 그것에 대해 엘리너가 창가 근처의 자리를 찾으면서 그녀의 어조가 진지해졌습니다. 우리가 버지니아에 착륙하기 전에 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너세니얼은 그의 뱃속이 조여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뭔데요? 제 가족이요. 엘리너는 잠시 멈추고 단어를 신중하게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누군가를 집에 데려오는 것에 대해 흥분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들은 당신을 집에 데려오는 것에 대해 흥분하고 있어요. 클라라는 우리의 연결에 대해 그들에게 말했고, 그들은 그것을 신성한 무언가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은 그것이 우리에게 가하는 압력에 대해 걱정하는군요. 저는 그것이 당신에게 가하는 압력에 대해 걱정하고 있어요. 엘리너가 정정했습니다. 제 가족은 따뜻하고 사랑스럽고 완전히 압도적이에요. 그들은 즉시 당신을 그들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싶어 할 거예요. 그것이 너무 많다면 너세니얼은 그녀의 손을 잡기 위해 손을 뻗었고 그의 직설적인 태도에 그들 둘 다 놀랐습니다. 엘리너, 저는 10년 동안 모두를 팔 길이만큼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어쩌면 이제 사람들을 들어오게 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미소는 아침 안개를 뚫고 비치는 햇살 같았습니다. 그녀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들의 비행기에 대한 탑승 호출이 왔습니다. 버지니아로 가는 비행은 편안한 대화와 공유된 침묵 속에서 지나갔습니다. 너세니얼은 그녀가 법률 요약서를 읽는 동안 엘리너의 옆모습을 연구하는 자신을 발견했고, 그녀와 함께 여행하는 것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느껴지는지, 이 문턱을 함께 넘는 것이 얼마나 옳게 보이는지에 놀랐습니다. 그들이 덜레스 국제공항, 덜러스 인터내셔널 에어포어트에 착륙할 때 엘리너는 그의 손을 단단히 쥐었습니다. 준비됐어요. 아니요. 너세니얼이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러고 싶어요. 그들은 윈체스터로 운전하기 위해 차를 빌렸고 엘리너가 경로를 알았기 때문에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들이 DC, 교회를 뒤로하고 떠날 때 풍경은 구름과 농경지로 열렸습니다. 1월의 하늘은 낮고 눈이 올 것 같은 무게로 걸려 있었습니다. 집에 대해 말해주세요. 너세니얼이 주간 고속도로 81호선, 인터스테이 81으로 진입하면서 말했습니다. 아멜리아의 사고가 일어난 곧이어 엘리너가 부드럽게 말을 마쳤습니다. 노란색의 흰색 테두리가 칠해진 빅토리아 시대 주택이에요. 제 할아버지가 60년대에 은행들이 마침내 흑인 가족들에게 그 동네에서 모기지를 허용했을 때 사셨어요. 그는 15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클라라는 이사를 고려한 적이 없어요. 그녀는 이 집에 목적이 있다고 말해요. 너세니얼은 이 정보를 흡수했고 민권 시대에 윈체스터에 집을 짓는 젊은 클라라 헤이즈를 상상했습니다. 그녀는 놀라운 분 같네요. 맞아요. 하지만 너세니얼, 엘리너는 도로로 눈을 돌리기 전에 잠시 그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당신을 보면 울 수도 있어요. 그녀는 당신을 안아주고 싶어 할 수도 있어요. 그녀는 그 밤에 대해 듣기 힘든 것들을 당신에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것에 대한 준비가 되었나요? 저는 10년 동안 모르고 지냈어요. 너세니얼이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멜리아가 두려워했는지, 고통스러워했는지, 마지막 순간에 사랑받았다는 것을 알았는지 몰랐어요. 당신의 할머니가 저에게 무엇을 말하든 저는 그것을 들어야 해요. 엘리너는 그의 손을 꽉 쥐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잠시 침묵 속에서 운전했고 각자 자신의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마일이 지나가면서 그들은 마침내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윈체스터로 가는 작은 길을 따라갔습니다. 도시는 역사적인 매력과 현대적인 개발이 혼합된 곳이었습니다. 벽돌 보도와 식민지 건축물이 현대적인 상점 및 레스토랑과 나란히 있었습니다. 저기가 병원이에요. 그들이 큰 의료단지를 지나갈 때 엘리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들이 그녀를 데려간 곳이죠. 너세니얼은 말을 할 수 없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메이플 스트리트로 들어섰고 그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의 집들은 웅장한 노부인들 같았고 각자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엘리너가 설명했던 그대로의 흰색 테두리가 있는 노란색 빅토리아 시대 주택이었습니다. 그들이 진입로로 들어섰을 때 너세니얼은 현관에 서 있는 나이 든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멀리서도 그녀의 태도는 위험 있었고 그녀의 은발은 그녀의 드레스와 일치하는 짙은 보라색 헤드랩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클라라예요. 엘리너가 불필요하게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새벽부터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너세니얼의 손이 떨렸고 그는 퀼트의 무게를 느끼며 그의 가방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클라라는 그녀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우아함으로 현관 계단을 내려왔고 그녀의 팔은 이미 그녀의 손녀를 안기 위해 열려 있었습니다. 엘리너, 아가야. 그녀의 목소리가 마당을 가로질러 분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집에 왔구나. 어머니와 손녀는 포옹했고 너세니얼은 심장이 쿵쿵 뛰는 채로 뒤에 머물렀습니다. 그런 다음 클라라는 그에게 돌아섰고 그녀의 어두운 눈은 날카롭고 아는 듯했습니다. 너세니얼 카터.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이 날을 위해 기도해왔어요. 그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녀는 그들 사이의 공간을 가로질러 그를 격렬한 포옹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너세니얼은 잠시 굳어졌다가 바닐라와 허브 냄새에 압도되어 포옹에 녹아들었습니다. 그 냄새는 그녀를 감싸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당신의 퀼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가 감정에 목이 메어 간신히 말했습니다. 클라라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기 위해 충분히 뒤로 물러섰고 그녀의 손은 여전히 그의 팔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가야, 그 퀼트는 제가 당신의 여동생을 감쌌던 순간 제 거시기를 멈췄어요. 이제 당신의 가족의 것입니다. 어쨌든 가져왔어요. 너세니얼이 끈기 있게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그것을 다시 원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원하는 것은 클라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안으로 들어와서 제가 당신의 여동생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들에 대해 이야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당신에게 메시지를 남겼어요. 너세니얼. 저는 이 모든 세월 동안 그것을 당신을 위해 간직하고 있었어요. 너세니얼의 무릎이 약해졌고 그는 그의 등에서 엘리너의 안정시키는 손을 느꼈습니다. 클라라는 그 몸짓을 알아차리고 미소를 지었고 그녀와 그녀의 손녀 사이에 아는 듯한 표정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먼저 클라라가 너세니얼의 팔짱을 끼고 계속했습니다. 우리는 차를 마실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저에게 당신 자신에 대해 이 모든 세월 후에 무엇이 당신을 저의 엘리너에게 데려왔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가장 예상하지 못할 때 삶을 함께 엮으시는 신비로운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거예요. 클라라가 그들을 현관 계단 위로 이끌 때 너세니얼은 엘리너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사랑과 걱정이 뒤섞인 채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심오한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단지 아멜리아의 마지막 순간들에 대해 배우기 위해 여기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시 사는 방법, 다시 사랑을 받아들이는 방법, 설명을 초월하는 연결을 믿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여기에 온 것이었습니다. 노란색 빅토리아 주택은 따뜻함과 갓 구운 빵 냄새로 그들을 환영했습니다. 그들이 문턱을 넘었을 때 너세니얼은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잠겨있던 문이 마침내 삐걱거리며 열리고 빛과 공기, 그리고 가능성을 들여보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클라라는 가족 사진과 잘 사용된 가구로 둘러싸인 그녀의 거실에 그들을 앉혔습니다. 그녀가 차를 준비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이는 동안 너세니얼은 벽난로 선반 위에 특정 사진을 연구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젊은 클라라가 이 집 앞에서 자랑스럽게 서 있고 그녀의 팔은 엘리너의 아버지였음에 틀림없는 젊은 남자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집을 샀던 날 찍은 거야. 클라라가 그의 관심을 알아차리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우리에게 팔고 싶어 하지 않았어. 이웃들이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했지? 하지만 나의 허버트, 엘리너의 할아버지는 그의 입장을 고수했어. 이 집은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지. 그녀는 찻잔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결국 그가 옳았어. 이 집은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영혼들에게 피난처가 되었지. 너의 아멜리아를 포함해서 마리아, 클라라가 차를 따르기 시작하자 엘리너는 너세니얼의 손을 잡기 위해 손을 뻗었습니다. 밖에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세상 자체가 곧 일어날 일에 대해 숨을 참는 것처럼 부드럽고 조용했습니다. 6장 클라라의 메시지. 클라라 헤이즈의 거실은 베이 창문 밖으로 눈이 조용히 내리는 가운데 시간에 멈춰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섬세한 찻잔에서 김이 피어올랐고 노란색 퀼트는 꽃무늬 소파 위 너세니얼과 엘리너 사이에 접혀 있었습니다. 유일한 소리는 구석에 있는 오래된 할아버지 시계의 부드러운 째깍거리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밤에 대해 모든 것을 기억합니다. 클라라가 부드럽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오늘처럼 추웠어요. 저는 늦게까지 깨어 성경을 읽고 있었죠. 저는 항상 밤늦게까지 깨어있는 사람, 나잇 아울이었어요. 그 사고, 그녀는 찻잔을 꽉 쥐며 잠시 멈췄습니다. 천둥처럼 들렸지만 이상했어요. 너무 날카롭고 너무 가까웠죠. 너세니얼은 숨을 거의 쉬지 않고 완벽하게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엘리너의 손은 그의 손을 찾았고 따뜻하고 안정적이었습니다. 저는 코트도 입지 않고 밖으로 달려나갔어요. 클라라가 계속했습니다. 거리는 어두웠어요. 충격으로 가로등이 나갔지만 저는 그녀의 차가 참나무에 부딪혀 찌그러진 것을 볼 수 있었죠. 클라라의 눈은 기억으로 멀어졌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도착했을 때 그녀는 의식이 있었어요. 너세니얼, 당신이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녀는 두려워했지만 의식이 있었어요. 그녀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작은 소리가 너세니얼의 목에서 새어나왔습니다. 클라라는 앞으로 몸을 숙여 그의 자유로운 손을 잡았고 그녀의 피부는 잘 다른 가죽처럼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그녀가 저에게 처음 한 말은 저는 아멜리아예요였어요. 그때조차도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녀는 자신을 제대로 소개했죠. 저는 제가 클라라이고 도움이 오고 있다고 말했어요. 저는 이미 뛰어나가기 전에 집 전화로 911에 전화했었죠. 그녀가 너세니얼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는 침을 꿀꺽 삼키고 다시 시도했습니다. 그녀는 고통스러워했나요? 네. 클라라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강했어요. 아주 강했죠? 저는 그녀를 제 퀼트로 감쌌어요. 저는 항상 비상용으로 현관 문 옆에 하나를 보관하죠. 그녀는 저를 바라보며 당신은 천사예요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녀에게 아니, 그냥 남의 일에 참견하기 좋아하는 늙은 여자일 뿐이야라고 말했죠. 클라라는 그 기억에 약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그녀를 웃게 만들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그녀에게 고통스러웠죠. 눈물이 너세니얼의 뺨을 타고 흐르기 시작하자 엘리너는 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녀는 당신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클라라가 부드럽게 계속했습니다. 내 오빠 너세니얼은 자신을 탓할 거야. 그것이 그녀의 정확한 말이었어요. 그녀는 자기 자신보다 당신을 더 걱정했죠. 너세니얼은 압도되어 눈을 감았습니다. 그 밤 그녀의 전화를 받지 못한 죄책감, 그들이 계획했던 대로 그녀와 함께 버지니아로 운전해 가기에는 너무 바빴던 죄책감이 파도처럼 그를 덮쳤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당신에게 무언가를 약속해 달라고 했어요. 클라라가 목소리를 더 강하게 높였습니다. 너세니얼, 저를 보세요. 그는 눈을 떴고 그녀의 꾸준한 시선을 마주했습니다. 그녀는 너세니얼에게 그의 잘못이 아니라고 전해달라고 했어요.
그녀는 자신이 그 바보 같은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고 전해달라고 했어요. 그가 싫어하는 노란 잠수함에 대한 노래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라디오 채널을 바꾸려고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그에게 주의 산만 운전에 대해 그가 옳았다고 말해주세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를 사랑하고 그가 계속 살아야 한다고 전해주세요. 진정으로 살아야 한다고요. 너세니얼의 가슴에서 터져나온 흐느낌은 그가 가지고 있는지 몰랐던 깊은 곳에서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클라라는 그의 옆에 앉아 마치 그가 아이인 것처럼 그의 팔로 그를 끌어당겼습니다. 그는 그녀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고 그 똑같은 바닐라와 허브 냄새를 들이마셨습니다. 아멜리아도 그녀의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상상하면서 말입니다. 내보내세요. 아가야. 클라라가 중얼거리며 그를 약간 흔들었습니다. 너무 오래 참았어요. 그의 눈물을 통해 너세니얼은 엘리너의 손이 그의 등을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문지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 여자는 그가 수년간 억눌렀던 슬픔을 쏟아내는 동안 그를 붙잡아 주었고 서두르거나 그의 고통을 줄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마침내 일어나 눈물을 닦았을 때 클라라는 그의 얼굴을 그녀의 손 사이에 잡았습니다. 더 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지금 듣고 싶으세요? 아니면 잠시 쉬어야겠어요. 지금요. 너세니얼이 간신히 말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클라라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얼굴을 놓아주었지만 가까이 머물렀습니다. 훌륭하군. 그의 말투는 전혀 그렇지 않음을 암시했다. 그동안 제이스는 그녀 옆에서 긴장했지만 아마라는 턱을 들어 올렸다. 그동안 저는 학비를 벌기 위해 웨이트리스로 일하고 있어요. 저는 제 힘으로 버는 것을 믿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테이블 위에 내려앉았다. 빅터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정말 얼마나 원칙적인가. 저는 인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앨리스 박사가 끼어들었다. 우리에게는 노동계층 공동체가 직면한 진정한 도전을 이해하는 더 많은 의료 종사자들이 필요합니다. 네. 빅터는 와인을 신중하게 한 모금 마셨다. 도전을 이해하는 것과 특정한 서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는 것은 상당히 다른 문제입니다. 제이스의 손이 포크를 꽉 쥐었다. 아버지, 안 돼요. 그가 옳아요. 아마라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분명했다. 저는 이 서클에서 활동할 장비를 갖추지 못했어요. 저는 주식 포트폴리오나 요트 클럽에 대해 배우며 자라지 않았지만 저는 존엄성, 근면, 그리고 은행 잔고에 관계없이 사람들을 존중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것들은 어떤 서클에서도 가치 있는 기술처럼 보이네요. 첫 번째보다 더 무거운 또 다른 침묵. 그리고 나서 모두를 놀라게 하며 빅터 라이더가 웃었다. 그것은 짧고 날카로운 소리였지만 진심이었다. 잘 말했어요. 잭슨 양, 그는 와인잔을 살짝 들어 올렸다. 아마도 내 아들의 충동성이 그의 판단을 완전히 흐리게 하지는 않았나 보군. 다음 코스가 도착하면서 방 안의 긴장감이 살짝 풀렸다. 대화는 정상적인 흐름을 재개했다. 제이스의 엄지손가락이 아마라의 손등을 쓰다듬었다. 테이블 아래에서 자부심과 지지의 조용한 몸짓이었다. 저녁 식사의 나머지는 값비싼 음식과 신중한 대화 속에서 흐릿하게 지나갔다. 아마라는 앨리스 박사와 대학 시절 바텐더로 일하며 학비를 벌었다는 더 젊은 이사회 멤버에게서 예상치 못한 동맹을 찾았다. 심지어 빅터도 약간 누그러지는 듯했지만 그의 질문은 여전히 날카로웠고 그의 시선은 계산적이었다. 그들이 브루클린으로 향하는 차에 다시 탔을 때가 되어서야 아마라는 저녁 내내 참아왔던 숨을 마침내 내뱉었다. 당신은 훌륭했어요. 제이스가 중얼거리며 그녀를 가까이 끌어당겼다. 당신은 내가 본 누구보다도 내 아버지를 잘 다뤘어요. 무서웠어요. 그녀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인정했다. 티 안 났어요. 당신이 그 방을 소유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는 그녀의 관자놀이에 키스했다. 정말 자랑스러워요. 제가 당신 아버지의 저녁 식사에서 당신 아버지의 계급주의를 기본적으로 지적했을 때조차도요. 특히 그때요. 제이스의 웃음이 그의 가슴을 통해 울렸다. 아버지 얼굴 봤어요? 몇 년 동안 아무도 아버지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실제로 그것을 존중했어요. 아마라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정말요? 날 믿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당신은 알았을 거예요. 그 웃음. 그건 내가 5년 전에 쇼 자리를 맡는 것을 거부한 이후 아버지가 보여준 가장 가까운 승인이에요. 차가 브루클린으로 다리를 건너갔고 아마라는 그녀의 동네에 익숙한 거리가 시야에 들어오자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제이스는 그녀에게 그의 펜트하우스에 머물 것을 제안했지만 오늘 밤 그녀는 그녀만의 공간을 원했다. 그의 세계로 너무 깊이 모험한 후 그녀 자신의 침대, 그녀의 세계의 안락함이었다. 머물 건가요? 그들이 그녀의 건물 앞에 차를 세웠을 때 그녀가 물었다. 제이스의 눈이 어두워졌다. 확실해요. 내일 정오까지는 교대 근무가 시작되지 않아요. 그녀는 그의 턱선을 따라 손가락을 훑었다. 그리고 오늘 밤을 살아남은 후에는 우리 둘 다 축하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의 키스는 충분한 대답이었다. 그들이 그녀의 아파트로 올라가는 동안 아마라는 오늘 밤 무언가가 바뀌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녀의 가장 큰 두려움 중 하나인 제이스의 세계로부터 심판받는 것에 직면했고 살아남았다. 살아남은 것 이상으로 그녀는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다. 나중에 그들이 그녀의 시트 속에서 얽혀 누워있을 때 제이스가 그녀의 어깨를 따라 게으른 키스를 했을 때 그녀는 물었다. 이게 미친 짓이 아닌지 궁금한 적 없어요. 우리 둘이 이 두 세계를 연결하려고 하는 것 말이에요. 매일요, 그가 인정했다. 그리고 매일 나는 그것이 가치 있다고 결정하죠. 아마라는 그를 마주 보았고 그녀의 단순한 침대에 있는 이 강력한 남자가 그녀를 그가 본 것 중 가장 소중한 것으로 바라보는 광경을 받아들였다. 그러니 당신 아버지는 결코 완전히 승인하지 않을 거예요. 다행히도 나는 오래전에 아버지의 승인을 구하는 것을 멈췄어요. 제이스가 그녀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다. 나에게 중요한 유일한 사람의 의견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밖에서 브루클린은 밤의 리듬을 계속했다. 멀리서 들리는 사이렌, 거리 아래바에서 나오는 음악, 지하철의 덜컹거림. 안에서 그들이 스스로를 위해 개척한 이 작은 공간에서는 그 어느 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제이스와 아마라였고 그들 자신의 규칙을 쓰고 세계 사이에 그들 자신의 세계를 만들고 있었다. 후회는 없어요. 그녀가 그의 입술에 속삭였다. 단 하나도요, 그가 대답했고 약속을 봉인하듯 그녀에게 키스했다. 제11장 사랑의 진정한 시험 러브즈 트루 테스트 계속 신문 6면에 실린 헤드라인은 따귀처럼 강하게 다가왔다. 꽃뱀인가 진정한 사랑인가? 뉴욕 최고의 독신남을 사로잡은 웨이트리스. 그 아래에는 일련의 사진들이 있었다. 샘의 식당을 떠나는 제이스, 유니폼을 입고 손님들에게 서빙하는 아마라, 이사회 저녁 식사에서의 그들의 키스, 그리고 가장 피해를 주는 것은 대학 시절 전 남자친구와 클럽에서 춤추는 아마라의 오래된 사진이었다. 그들은 무자비해요. 사샤가 말했다. 아마라가 아파트를 서성이는 것을 지켜보면서 어떻게 그 오래된 사진을 찾았지? 그들은 모든 것을 찾았어요. 아마라의 목소리는 분노와 상처로 떨렸다. 우리 엄마의 사망 진단서, 할아버지의 사회보장 기록, 심지어 내 학자금 대출 빚까지. 그들은 마치 내가 제이스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이 모든 것을 조종한 것처럼 보이게 하고 있어요. 그녀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그녀가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가게 둔 제이스의 또 다른 전화였다. 그는 이야기가 터진 이후로 아침 내내
그녀에게 연락하려고 했지만 그녀는 자신의 사생활 침해를 처리할 시간이 필요했다. 결국에는 그와 이야기해야 해, 사샤가 지적했다. 알아, 아마라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단지 나는 화를 낼 시간이, 상처받을 시간이, 모든 것을 우아하게 처리해야 하는 더 큰 사람이 아닐 시간이 필요해. 그녀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둘 다 깜짝 놀랐다. 아마라, 제이스의 목소리가 낡은 나무 문을 통해 들렸다. 제발 나를 들여보내줘. 사샤가 눈썹을 치켜떴다. 내가 그에게 가라고 말해줄까? 하지만 아마라는 이미 문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가 문을 열었을 때 제이스가 서 있었다. 그의 넥타이는 느슨했고 그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마치 그가 반복해서 머리를 헝클어뜨린 것처럼 특이하게도 단정하지 않은 모습이었다. 너에게 연락하려고 미칠 것 같았어. 그가 안으로 들어서며 말했다. 그가 사샤를 보았을 때 그의 눈이 살짝 커졌다. 안녕. 두 분께 사생활을 드릴게요. 사샤는 지나가면서 아마라의 팔을 꽉 잡았다. 필요하면 전화해. 그들이 둘만 남았을 때 제이스는 아마라에게로 움직였지만 그녀는 그를 멈추기 위해 손을 들었다. 당신은 그들이 이 이야기를 싣고 있다는 것을 알았나요? 아니, 그가 즉시 대답했다. 너와 동시에 알았어. 이미 내 법무팀에게 중지 명령을 내리게 했어. 당신의 법무팀이요. 아마라는 쓰게 웃었다. 당신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삶이 작동하죠. 안 그래요? 누군가 당신에게 잘못하면 당신은 그냥 변호사들을 그들에게 시키는 거죠. 아마라, 내 휴대폰을 열어 내 어머니의 사망 진단서가 인터넷에 도배되어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어떤 기분이었는지 알아요. 낯선 사람들이 내가 일종의 범죄자인 것처럼 내 재정 기록을 분석하는 것을 보는 것이요.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를 꽃뱀, 신분 상승주의자라고 부르는 댓글들을 보는 것이. 그만해. 제이스가 두 걸음의 방을 가로질러 그녀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그의 팔로 끌어당겼다. 그 쓰레기 읽는 것을 멈춰. 그건 중요해요. 그녀는 그의 가슴을 밀쳤지만 그는 단단히 잡았다. 이것은 그들이 파헤치고 있는 내 삶, 내 가족, 내 명성이니까요. 알아.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거칠었다. 그리고 정말 미안해.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어야 했어. 너를 더 잘 보호했어야 했어. 저는 당신의 보호가 필요 없어요. 하지만 그녀가 그렇게 말하면서도 아마라는 자신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고 눈물이 마침내 터져 나왔다. 저는 단지 내 삶을 살고 싶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싶어요. 그것이 어떤 종류의 스캔들이 되는 것 없이요. 제이스의 팔이 그녀 주위로 조여졌다. 사랑. 아마라는 자신이 말한 것을 깨닫고 얼어붙었다. 그들은 아직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들 사이에 다른 많은 복잡한 것들처럼 그 단어 주위를 맴돌았다. 저는 그녀가 시작했다. 하지만 제이스는 절망과 희망의 맛이 나는 키스로 그녀의 말을 잘랐다. 사랑해. 그가 그녀의 입술에 대고 속삭였다. 몇 주 전에 말했어야 했어. 모두가 이것이 타블로이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도록 지붕 위에서 소리쳤어야 했어. 이건 진짜야. 당신은 진짜야. 우리는 진짜야. 이제 새로운 이유로 아마라의 뺨에 신선한 눈물이 흘러내렸다. 당신은 되돌려 말할 필요는 없어. 제이스가 부드러운 엄지손가락으로 그녀의 눈물을 닦아내며 계속했다. 그냥 내가 당신을 사랑하게 해줘. 우리가 싸우게 해줘. 저는 당신을 사랑해요. 그녀는 인정했고 그 단어들은 한 번의 해방감과 공포처럼 느껴졌다. 그것이 이것을 너무 어렵게 만들어요.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당신의 세계의 일부가 되는 것을 의미하고 당신의 세계는 잔인해요. 그가 그의 이마를 그녀의 이마에 댔다. 그래, 그럴 수 있지.
하지만 당신은 그들 모두보다 강해. 당신은 내 아버지에게 그것을 증명했고, 다시 증명할 거야. 그녀의 휴대폰에서 알림 소리가 났지만, 제이슨은 손을 뻗어 그것을 뒤집어 놓았다. 오늘 더 이상 댓글은 읽지 마.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낯선 사람들이 우리의 이야기를 말하게 두지 마. 우리는 무엇이 진짜인지 알아. 그리고 무엇이 진짜죠? 그녀는 안심이 필요했기에 그를 올려다보았다. 웨이트리스와 억만장자. 그 이야기가 어떻게 잘 끝날 수 있죠? 우리가 결말을 쓰기 때문에 잘 끝나는 거야. 제이스가 그녀를 소파로 이끌었고 그녀를 그의 옆에 끌어내렸다. 당신은 단지 웨이트리스가 아니고 나는 단지 억만장자가 아니야. 우리는 제이스와 아마라이고 우리는 이것을 함께 해결하고 있어. 그녀는 그의 옆구리에 몸을 웅크렸고 꾸준한 심장 박동이 그녀를 진정시키게 했다. 당신 아버지는 아마 이것으로 신이 났을 거예요. 사실 제이스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담겨 있었다. 그는 오늘 아침에 전화를 걸어 지지를 표명했어. 당신이 그 저녁 식사에서 했던 것처럼 자신을 다룰 수 있는 여성은 변호가 필요 없다고 했지만 어쨌든 그 작가 법무팀을 풀어줄 의향이 있다고 했지. 그것이 아마라에게서 웃음을 터뜨리게 했다. 정말요? 내 생각엔 당신이 우리가 깨달았던 것보다 아버지를 더 감명시켰어요. 제이스가 그녀의 관자놀이에 키스했다. 아버지는 강인함을 보면 그것을 알아보죠. 그들은 잠시 편안한 침묵 속에 앉아 있었고 도시 소음이 아마라의 열린 창문을 통해 들어왔다. 마침내 그녀가 물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하죠? 이제 제이스가 그녀를 바라보며 몸을 움직였다. 우리는 다른 날처럼 샘의 식당에 가서 아침을 먹을 거야. 그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닿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가진 것이 그들의 헤드라인보다 강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줄 거야. 당신의 $5,000짜리 정장을 입고서요. 이제 차에 여분의 옷을 보관하고 있어. 기억해. 그의 미소는 다정했다. 당신이 내 세계를 탐색하는 법을 배우는 것처럼 나도 당신의 세계를 탐색하는 법을 배우고 있어. 아마라는 그의 얼굴을 만졌고 그녀의 삶을 뒤집어 놓고 어떻게든 그 과정에서 그것을 더 좋게 만든 남자를 응시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해요. 알죠? 그것이 나를 두렵게 할 때조차도요. 좋아요. 그가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의 손바닥에 키스했다. 왜냐하면 나는 당신에게 아주 오랫동안 나를 사랑할 이유를 제공할 계획이니까. 나중에 그들이 샘의 식당 카운터에 앉아 있을 때 제이스는 캐주얼한 옷을 입었고 아마라는 그녀의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카를로스는 그의 유명한 덴버 오믈렛 접시를 내리쳤다. 공짜야, 그가 발표했다. 그 독수리들에 대한 연대라고 생각해. 제이스는 항의하려고 했지만 카를로스는 그를 손짓으로 막았다. 이봐, 이제 너희 둘 다 가족이야. 그리고 가족은 서로를 돌보는 거야. 아마라는 다시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이번에는 행복의 눈물이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진짜였기 때문이다. 제이스의 손이 카운터 아래에서 그녀의 손을 찾는 방식, 그녀의 단골 손님들이 지지를 표명하기 위해 들르는 방식, 두 개의 다른 세계가 천천히, 불완전하게, 아름답게 새로운 무언가로 합쳐지고 있는 방식이었다. 그들이 그들의 헤드라인을 쓰게 놔두라. 진짜 이야기는 지금 월요일 아침 브루클린 식당에서 한순간에 하나씩 쓰여지고 있었다. 제12장 폭풍우와 서약 스톰즈 앤드 바우즈 브루클린 종합병원의 응급실은 통제된 혼돈으로 박동했다. 아마라는 임상 실습 동안 병상 사이를 움직이며 활력 징후를 확인하고 간호사들을 도왔다. 타블로이드 스캔들 이후 2달이 지났고 삶은 새로운 리듬에 정착했다. 오늘 밤까지는 잭슨, 파텔 박사가 불렀다. 들어오고 있어. 맨해튼 건물 화재로 인한 다중 피해자야. 아마라의 심장이 멈칫했다. 제이스는 로어 맨해튼의 오래된 아파트 건물의 개조를 감독하고 있었고
그것을 저렴한 주택으로 전환할 계획이었다. 그는 계약자들과 만나기 위해 하루 종일 거기에 있었다. 위치요. 그녀는 목소리를 흔들리지 않게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물었다. 바워리 지구. 첫 번째 구급차가 3분 후에 도착해 제이스의 프로젝트와 같은 동네였다. 아마라는 휴대폰을 꺼내면서 손이 떨렸고 그에게서 온 메시지가 없음을 발견했다. 그녀는 빠른 문자를 보냈다. 제발 당신 괜찮다고 말해줘요. 응답이 없었다. 첫 번째 구급차가 도착하면서 응급실 문이 터지듯 열렸다. 아마라는 개인적인 두려움을 제쳐두고 환자들에게 집중하도록 자신을 강제했다. 이것이 그녀가 훈련받은 것이었다. 시간은 흐릿하게 지나갔다. 더 많은 피해자들이 도착했고 일부는 심각한 연기 흡입, 다른 일부는 화상을 입었다. 아마라는 그들 사이를 움직였고 노련한 직원들로부터 승인하는 고개를 끄덕임을 받으며 자신감이 커졌다. 당신은 좋은 본능을 가지고 있어. 파텔 박사가 젊은 건설 노동자를 안정시키면서 말했다. 타고난 간병인이야.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혼돈을 뚫고 들어왔다. 그녀는 어디 있어? 아마라 잭슨을 찾아야 해. 제이스였다. 그는 눈이 휘둥그레지고 헝클어져 보였고 그의 보통 깔끔한 정장은 그을음으로 덮여 있었다. 그의 눈 위의 상처는 여전히 피를 흘리고 있었다. 선생님, 평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한 간호사가 그를 막으려 했다. 제이스. 아마라는 그를 보자 그녀의 전문적인 태도가 깨지며 소리쳤다. 그는 그녀의 목소리를 향해 돌았고 안도감이 그의 얼굴을 덮었다. 아마라. 맙소사. 다쳤군요. 그녀는 그의 상처를 검사하면서 의료훈련이 주도권을 잡자 그에게 달려갔다. 넘어지기 전에 앉아요. 나는 괜찮아. 하지만 내 팀은 그의 목소리가 끊어졌다. 그들 중 3명이 아직 이송 중이야. 내가 전기 시스템을 더 철저히 확인했어야 했는데. 그만해요. 아마라는 그를 검사 침대로 안내했다.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이제 내가 내 일을 하게 해줘요. 그녀는 그의 상처를 닦고 붕대를 감았고 연기 흡입 징후를 확인했다. 그녀의 심장이 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손은 흔들리지 않았다. 제이스가 그녀의 한 손을 잡고 그의 가슴에 눌렀다. 문자 하려고 했어.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내 전화가 혼돈 속에서 손상되었어. 내가 생각할 수 있었던 전부는 너에게 가는 것이었어. 나이더 씨. 빅터의 목소리가 그들의 순간을 뚫고 들어왔다. 제이스의 아버지는 문간에 서 있었고 특이하게도 걱정스러워 보였다. 언론이 밖에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관리해야 합니다. 지금은 안 돼요. 아버지, 제이스는 아마라의 손을 놓지 않았다. 네, 지금입니다. 빅터는 더 가까이 다가와 목소리를 낮췄다. 3사람이 위독합니다. 언론은 이미 태만에 대해 추측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앞서 나가야 합니다. 아마라는 제이스가 긴장하는 것을 느꼈다. 가세요. 그녀는 속삭였다. 어쨌든 저는 확인해야 할 환자들이 있어요. 다시 올게야. 그는 약속했고 아버지를 따라가기 전에 그녀에게 빠르게 키스했다. 밤은 길게 늘어졌다. 아마라는 남아있는 피해자들을 치료하는 것을 도우면서 시간 가는 줄 몰랐다. 대부분은 완전히 회복될 것이었지만 2사람은 위독한 상태로 남아있었다. 그녀가 대기실을 지날 때마다 그녀는 제이스가 그의 아버지와 정장을 입은 다양한 남자들과 격렬한 토론을 하는 것을 보았다. 새벽 3시경, 파텔 박사가 환자 차트를 업데이트하는 그녀를 발견했다. 집에 가요. 잭슨. 당신의 교대 근무는 1시간 전에 끝났어요. 머물 수 있어요. 그녀가 항의했다. 충분히 했어요. 좀 쉬세요. 의사의 눈은 친절했다.
오늘 밤 놀라운 침착함을 보여주었어요. 특히 상황과의 개인적인 연결을 고려할 때요. 아마라는 멍한 상태로 수술복을 갈아입었다. 그녀가 대기실로 나왔을 때 제이스는 혼자였고 그의 머리는 그의 손에 있었다. 이봐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는 고개를 들었고 피로가 그의 얼굴의 모든 선에 새겨져 있었다. 이봐. 내가 사라져서 미안해. 당신은 일을 처리해야 했잖아요. 그녀는 그의 옆에 앉았다. 얼마나 나쁜가요? 나빠. 그의 목소리는 거칠었다. 언론은 그것을 기업 태만으로 묘사하고 있어. 내 아버지는 나에게 프로젝트에서 거리를 두라고 원해. 내가 감독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라고. 하지만 당신은 그러지 않을 거예요. 아니, 제이스가 그의 머리를 쓸어 넘겼다. 이 사람들은 나를 믿었어. 나는 그들에게 안전하고 저렴한 주택을 약속했어. 나는 지금 그들을 버리지 않을 거야. 아마라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럼 그러지 마요. 회사의 주식은 이미 떨어지고 있어. 이사회는 패닉 상태야.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돌아섰다. 아버지는 내가 손해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해. 그것은 방해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 그녀의 심장이 멈췄다. 내가 방해물인가요? 절대 아니야. 제이스의 소나기가 조여졌다. 하지만 아버지는 우리의 관계가 이를 복잡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셔. 언론이 당신을 나에게 불리하게 사용할 것이고 나를 책임보다는 로맨스에 더 관심 있는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묘사할 거라고 말하지. 그리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생각해. 그의 목소리가 강해졌다. 나는 당신이 나를 더 낫게, 더 강하게, 정말로 중요한 것에 더 집중하게 만든다고 생각해. 오늘 밤, 당신이 일하는 것을 보고, 당신이 주저없이 내 사람들을 어떻게 돌보는지를 보면서 나는 그 어느 때보다 더 확신했어. 안도감이 그녀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지만 불확실성이 남아 있었다. 제이스, 나와 함께 있는 것이 당신에게 이것을 더 어렵게 만든다면 그러지 마요. 그는 완전히 그녀를 마주 보았다. 고귀한 자기 희생에 대해 생각조차 하지 마. 우리는 이것을 함께하고 있어. 하지만 당신 아버지. 내 아버지는 평생 동안 다른 모든 것보다 회사를 선택하며 보냈어. 내 어머니보다, 나보다, 진정한 행복의 어떤 기회보다도 제이스가 그녀의 얼굴을 그의 손으로 감쌌다. 나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거야. 더 많은 변호사, 더 많은 언론 담당자들의 새로운 목소리가 다가왔다. 제이스는 한숨을 쉬었고 그의 이마를 그녀의 이마에 댔다. 집에 가. 그가 속삭였다. 좀 자. 내가 이것을 처리할게. 그리고 나서는요. 그의 목소리에 무언가가 그녀의 맥박을 뛰게 했다. 무엇에 대해? 우리에 대해. 미래에 대해. 그가 그녀에게 부드럽게 키스했다. 당신이 공식적으로 내 옆에 있지 않은 채로 다시는 오늘 밤과 같은 밤을 보내고 싶지 않은 방식에 대해 그녀가 응답하기도 전에 빅터의 목소리가 불렀다. 제이스, 언론이 기다리고 있다. 가세요. 아마라가 그를 부드럽게 밀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을 해요. 나는 여기 있을게요. 그녀는 그가 그의 피로에도 불구하고 등을 곧게 펴고 걸어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 순간 그가 쉬운 대답보다 성실함을 선택하는 것을 보고 의무와 사랑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보면서 아마라는 자부심과 확신으로 그녀의 심장이 팽창하는 것을 느꼈다. 다음에 어떤 일이 닥치든 언론 폭풍, 이사회 압력, 가족의 불승인, 그들은 그것을 함께 맞이할 것이다. 왜냐하면 일은 아침 커피와 응급실 혼돈 사이, 펜트하우스와 식당 사이 어딘가에서 그들은 싸울 가치가 있는 진짜 무언가를 건설했기 때문이다. 새벽이 되면서 아마라는 마침내 병원을 떠났다. 하늘은 폭풍이나 햇살을 약속하는 특이한 진주 회색이었다.
그들의 미래처럼 양쪽으로 갈 수 있겠지 그녀는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그녀는 불확실성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제이스가 그녀에게 말보다는 행동으로 어떤 것들은 사회적 기대나 가족 압력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사랑과 성실함과 신뢰와 같은 어떤 것들은 어떤 폭풍우도 이겨낼 수 있었다. 그녀의 휴대폰이 제이스로부터 온 문자로 울렸다. 1시간 후에 이사회 회의. 하지만 그 후에는 나는 온전히 당신의 것일 거야. 당신이 원한다면 영원히 아마라는 미소를 지었고 희망이 브루클린 위로 태양처럼 솟아올랐다. 영원히 딱 맞는 것 같네요. 그녀가 답장했다. 때때로 그녀는 깨달았다. 신앙의 가장 큰 시험은 웅장한 몸짓이나 공개적인 선언이 아니라 두려움보다 사랑을, 편리함보다 진실을, 승인보다 성실함을 선택하는 조용한 순간에 온다는 것을. 오늘 밤 그들 둘 다 시험을 받았고 함께 그들은 그들의 답을 찾았다. 제13장 다음 장 더 넥스트 챕터 1년 후 아마라는 그녀의 오래된 아파트 거울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졸업가운과 학사모는 침대 위에 놓여 있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고 그녀의 손가락에 있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포착했다. 제이스가 6개월 전에 그녀에게 주었던 반지였다. 화려한 식당에서의 웅장한 몸짓이 아니라 샘의 식당에서의 커피 위에서였다. 준비됐어. 사샤가 아마라의 화장에 마지막 손질을 하면서 물었다. 몇 년 동안 준비했어요. 아마라는 그녀의 졸업가운 위로 손을 부드럽게 문질렀다. 그 아래에는 그녀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상기시키는 그 중추적인 저녁 식사 날짜의 네이비 블루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일요일 복장을 한 카를로스가 나타났다. 당신의 전차가 왔습니다. 졸업생 전차는 제이스의 차였지만 운전기사는 눈에 띄게 없었다. 대신 제이스 자신이 그 옆에 서 있었고 완벽하게 재단된 정장을 입고 황홀해 보였다. 그녀를 보자 그의 얼굴이 밝아졌다. 내 미래의 간호부장이 여기 있군. 그가 그녀에게 키스하기 위해 그녀를 가까이 끌어당겼다. 아직은 아니에요. 그녀는 그의 입술에 대고 웃었다. 먼저 졸업하게 해줘요. 사소한 세부사항이죠. 그의 눈은 자부심으로 반짝였고 다른 무언가, 즉 그가 거의 억제하지 못하는 비밀이 있었다. 졸업식장으로 가는 운전길은 추억으로 가득 찼다. 그들은 샘의 식당을 지나쳤다. 아마라가 2달 전에 마침내 앞치마를 벗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이스가 여전히 일주일에 3번 아침 커피를 마시러 오는 곳이었다. 그들은 모든 것이 시작된 플라자 호텔을 지나쳤다. 그들은 위기가 그들의 헌신을 구체화시켰던 브루클린 종합병원을 지나쳤다. 그날 밤 기억나. 제이스가 부드럽게 물었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아마라가 그의 손가락을 꽉 잡았다. 당신은 모든 것보다 우리를 선택했어요. 내가 내린 최고의 결정이었지. 그가 그녀의 손등에 키스했다. 2번째로 좋은 결정이요. 첫 번째는 뭐였어? 그 갈라에 걸어 들어가서 내 모든 세계를 바꿀 만큼 강한 여성과 사랑에 빠진 것. 대학에서 그들은 헤어졌다. 제이스는 청중에게 합류했고 아마라는 동료 졸업생들과 줄을 섰다. 그녀가 자리를 잡았을 때 그녀는 그녀를 여기까지 데려온 여정에 대해 생각했다. 지난 한 해는 도전적이었다. 제이스는 건물 화재로 인해 강렬한 조사를 받았지만 물러서는 대신 저렴한 주택에 대한 그의 헌신을 2배로 늘렸다. 그는 부상당한 노동자들과 그들의 가족들과 직접 협력하여 그들이 최고의 치료와 보상을 받도록 보장했다. 언론은 그들의 관계를 방해물로 묘사하려고 했지만 제이스는 그들이 틀렸음을 증명했고 나이더 엔터프라이즈를 윤리적인 도시 개발의 리더로 만들었다. 아마라 잭슨, 그녀가 졸업장을 받기 위해 무대 위를 걸어갈 때 학장이 불렀다. 여러 구역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그녀의 식당 가족이 카를로스의 독특한 휘파람 소리와 함께 거기에 있었다. 임상 실습을 통해 그녀를 멘토링했던 병원 직원들이 자랑스럽게 박수를 보냈다. 심지어 점차적으로 동맹이 된 빅터 라이더도 일어나 박수를 쳤다. 하지만 그녀가 군중 속에서 본 것은 제이스의 얼굴이었다. 그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자부심으로 빛나며 중앙 맨 앞에 서 있었다. 그의 옆에는 이 날을 보기 위해 살지 못했지만 그녀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했던 그녀의 할머니를 위한 흰 장미 한 송이가 놓인 빈 의자가 있었다. 식이 끝난 후 제이스는 그녀를 군중으로부터 캠퍼스 정원의 조용한 구석으로 안내했다. 당신에게 줄 것이 있어요. 그가 갑자기 초조해 보이며 말했다. 제이스, 그럴 필요 없는데. 아니, 있었어. 그가 그의 두 손으로 그녀의 두 손을 잡았다. 오늘은 당신의 졸업에 관한 것만이 아니니까? 우리 미래에 관한 것이야. 아마라가 계속하자 그녀의 심장이 뛰었다. 내가 처음 당신을 만났을 때 나는 내가 모든 것을 제공할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당신은 나에게 진정한 부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어. 그것은 성실함, 연민, 그리고 당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될 용기야. 제이스가 주머니에 손을 넣어 봉투를 꺼내자 사샤가 조심스럽게 한 화장이 망가질 정도로 눈물이 고였다. 이게 뭐예요? 다마라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것을 열며 물었다. 샘의 식당에 대한 문서야. 제이스가 부드럽게 말했다. 카를로스는 은퇴하고 있고 그는 한 가지 조건으로 팔기로 동의했어. 무슨 조건이요? 그것이 그대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 즉 은행 계좌나 배경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속하는 곳으로요. 제이스의 눈이 감정으로 빛났다. 웨이트리스와 억만장자가 끔찍한 커피 위에서 사랑에 빠질 수 있는 곳. 아마라는 충격에 질려 서류를 응시했다. 제이스, 저는 우리 둘 다의 이름으로 샀어. 그는 그녀의 얼굴을 그의 손으로 감쌌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모든 것, 나의 모든 것은 당신의 것이니까. 선물이나 자선이 아니라 파트너십으로서. 식당은 의료 분야에서 일하는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프로그램의 자금을 지원할 거야. 당신의 이야기가 새로운 이야기를 쓰는 데 도움이 될 거야. 사랑해요. 그녀가 속삭였고 눈물이 이제 자유롭게 흘렀다. 정말 많이요. 나와 결혼해줘. 그가 갑자기 말했다. 아마라는 눈물을 흘리며 웃었다. 당신 이미 물어봤잖아요. 기억 안 나요. 반지 때문에요. 아니, 제이스는 바로 거기서 그의 비싼 정장을 입고 한쪽 무릎을 꿇었다. 오늘 나와 결혼해줘.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여기에 있어. 정원은 아름다워. 나는 주례를 대기시켜 두었고 사샤는 당신 어머니의 드레스를 그녀의 차에 가지고 있어. 당신이 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고요. 많은 도움을 받았지. 그가 웃었다. 당신의 식당 가족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동안 리셉션을 준비하고 있어. 내 아버지조차 도왔어. 정원을 제안한 사람이 아버지였지. 아마라는 그들의 결혼식을 위해 변모돼 아름다운 공간을 둘러보았다. 그들의 두 세계가 완벽하게 혼합된 결혼식이었다. 뭐라고 말할래요? 제이스가 부드럽게 물었다. 우리의 다음 장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나요? 대답 대신 아마라는 그를 끌어당겨 많은 것을 말하는 키스를 했다. 그들이 마침내 헤어졌을 때 그녀는 속삭였다. 네, 1000번이라도 내 몇 시간 후 해가 모인 그들의 사랑하는 사람들 위로 질 때 아마라와 제이스는 정원에서 서약을 교환했다. 그녀는 사샤의 숙련된 손으로 수선된 그녀의 어머니의 드레스를 입었다. 그는 그의 마음을 그의 소매 위에 입었고 그들의 모든 날 동안 그녀를 사랑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눈물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흘렸다. 리셉션은 샘의 식당에서 열렸고 반짝이는 불빛과 꽃으로 변모했지만 여전히 멋지고 진정으로 그 자체였다. 빅터 라이더는 카운터에 앉아 리베라 씨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병원 직원들이 기업 임원들과 섞였고 두 세계는 마침내 그리고 완전히 합쳐졌다. 행복해. 제이스가 그들의 첫 춤을 추기 위해 함께 흔들릴 때 물었다. 아마라는 그들의 있을 법하지 않은 가족, 그들이 펜트하우스와 식당 사이에 건설한 삶을 둘러보았다. 야망과 진정성 사이에 행복을 넘어섰어요. 그녀는 대답했다. 내가 꿈꿨던 모든 것을 넘어섰어요. 알잖아. 제이스가 생각에 잠겼다. 사람들은 이것이 동화 같다고 말할 거야. 억만장자와 결혼한 웨이트리스라고. 그들이 이야기하게 놔두세요. 아마라는 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었고 그의 심장에 꾸준한 박동을 들었다. 우리는 진짜 이야기를 알아요. 그것은 사랑의 지위나 은행 계좌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누군가를 그들이 누구인지 정확히 보고 매일 그들을 선택하는 것에 관한 것이죠.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의 시선을 마주했다. 끔찍한 커피와 늦은 밤 공부 시간, 그리고 중요할 때 나타나는 것에 관한 것이죠. 다리와 터널 교통, 이사회 회의, 그리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집을 찾는 것에 관한 것이죠. 제이스가 덧붙였다.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예요. 아마라는 결론지었다. 그리고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죠. 마치 신호라도 받은 듯 카를로스가 식당에 악명 높은 맛없는 커피 2잔을 들고 나타났다. 행복한 커플을 위해 그가 윙크하며 발표했다. 제이스와 아마라는 컵을 들고 그들의 미래를 위해 건배했다. 화려함이나 매력이 아니라 진실, 신뢰,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라는 훨씬 더 소중한 무언가 위에 건설된 미래였다. 왜냐하면 때때로 가장 위대한 사랑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세계를 위해 당신의 세계를 탈출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은 당신 둘 다 정확히 당신이 누구인지 빛날 수 있는 새로운 세계를 함께 건설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제14장 만개, 블루밍, 5년 후. 이른 아침 햇살이 샘의 식당 창문을 통해 걸러졌고 이제 한쪽 벽을 따라 줄지어 있는 액자 속 신문 기사에 포착되었다. 나이더 헬스케어 이니셔티브, 지역 사회 접근성 혁신, 지역 식당 장학금 프로그램, 100번째 졸업생 축하, 파워 커플,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제정에. 아마라 라이더는 테이블 사이를 움직였다. 이번에는 웨이트리스 유니폼이 아니라 브루클린 종합병원의 새로운 지역 보건소의 간호부장으로서 깔끔한 병원 수술복을 입고 있었다. 그녀는 보통 식당에서 아침을 먹을 시간이 없었지만 일부 전통은 신성했다. 그래서 평소처럼요. 카를로스의 딸 엘레나가 카운터 뒤에서 불렀다. 그녀는 아버지가 반은퇴했을 때 매니저를 맡았지만 카를로스는 여전히 대부분의 아침에 와서 그의 유명한 오믈렛을 만들었다. 사실 2잔이요. 아마라는 살짝 둥근 배에 손을 얹고 미소를 지었다. 당신의 작은 대녀가 오늘 아침 배고파요. 문 위에 종이 울렸고 제이스가 걸어 들어왔다. 그가 그녀를 만났던 날보다 어떻게든 더 잘생겨 보였다. 그의 정장은 여전히 흠잡을 데 없이 재단되었지만 그의 넥타이는 느슨했고 그의 뺨에는 보라색 손가락 그림 물감 자국이 있었다. 누군가 아빠가 출근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 그가 그림 물감에 대한 아마라의 재미있는 시선을 잡으며 설명했다. 그 아버지의 그 딸이죠. 그녀는 그림 물감을 닦아내기 위해 손을 뻗었다. 마침내 스텔라를 유치원에 정착시켰나요? 결국에는 하지만 오늘 밤 식당에서 저녁을 먹겠다고 약속한 후에야 제이스가 그녀를 키스하기 위해 가까이 끌어당겼다. 딸은 우리가 이 장소를 사랑하는 만큼 사랑해. 똑똑한 아이네요, 엘레나가 말했다. 그들의 아침 식사 주문을 카운터 너머로 밀면서. 그리고 알씨가 아까 전화했어요. 일요일 저녁 식사 약속은 여전히 유효해요. 아마라는 엘레나가 빅터를 알씨라고 부르는 방식에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시아버지는 카를로스의 오믈렛이 어떤 5성급 식당의 아침 식사보다 낫다고 주장하며 식당의 고정 인물이 되었다.
하지만 그들 모두는 그가 정말로 그의 주간 체스 경기를 위해 리베라 씨와 함께 오고 그의 손녀에게 애정을 쏟기 위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입덧은 어때요? 제이스가 그들의 평소 부스에 자리를 잡았을 때 부드럽게 물었다. 닥터 앨리스는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말해요. 그녀의 엄마와는 달리 그녀는 비범해 보이네요. 제이스의 눈은 그들이 만났던 밤과 같은 따뜻함을 담고 있었다. 오늘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했나요? 한두 번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다시 듣는 것을 신경 쓰지 않아요. 식당은 평소 아침 손님들로 채워지고 있었다. 아마라의 장학금 프로그램의 의대생들이 제이스의 회사의 기업 임원들과 섞였다. 세계 사이의 벽은 오래전에 녹아내렸고 더 나은 무언가, 즉 공동체로 대체되었다. 이사회회에 준비됐어요. 아마라가 제이스가 그들의 최신 의료 이니셔티브를 발표할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물었다. 당신의 도움 덕분에 그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는 이미 찬성했고 이는 나머지가 따를 것임을 의미해. 내년까지 도시의 모든 주요 개발 프로젝트는 의무적인 의료 접근성 계획을 갖게 될 거야. 우리를 보세요. 아마라가 생각에 잠겼다. 한 번에 한 잔의 맛없는 커피로 세상을 바꾸고 있죠. 말 나온 김에 제이스가 사샤가 달려들어오는 문 쪽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늦어서 죄송해요. 사샤가 그들의 부스에 미끄러져 들어왔다. 병원 예산 회의가 늦어졌지만 뉴스를 가져왔어요. 새로운 수학과 병동 기금 모금이 목표를 일찍 달성했어요. 그들은 카를로스의 오믈렛 위에서 축하했다. 대화는 병원 행정, 기업 전략, 그리고 스텔라에 다가오는 생일 파티 계획 사이를 쉽게 흘러갔다. 이것이 이제 그들의 삶이었다. 그들의 모든 세계가 아름답게 혼합된 것이었다. 아침 손님들이 줄어들자 제이스는 마지못해 그의 시계를 확인했다. 사무실로 가야겠어. 클리닉까지 바래다 줄까요? 아마라는 그녀의 물건을 챙겼다. 밖은 브루클린의 아침이었고 가능성으로 신선했다. 제이스는 그들의 이름을 모두 딴 보건소까지 익숙한 블록을 걸으면서 아마라 주위에 그의 팔을 두르고 있었다. 때때로 나는 이것이 진짜라는 것을 여전히 믿을 수 없어요. 아마라가 인정했다. 클리닉, 장학금 프로그램, 우리 가족. 그 갈라에서 내가 꿈꿨던 모든 것을 넘어섰어요. 동화보다 낫지. 제이스가 동의했다. 왜냐하면 진짜니까. 한 잔의 끔찍한 커피마다, 늦은 밤 응급 상황마다, 의심과 승리의 모든 순간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야. 그들은 클리닉 밖에서 멈췄다. 웨이트리스 유니폼을 입은 젊은 여성이 맛검진을 마치고 떠나는 중이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수줍게 미소를 지었고 아마라는 그 미소에서 자신을 보았다. 모든 희망과 결단력, 그리고 아직 실현되지 않은 꿈을. 세상을 바꾸러 가세요. 나이더 박사. 제이스가 그녀에게 부드럽게 키스했다. 그쪽에게는 간호부장 라이더 박사예요. 그녀는 농담으로 대받아쳤고 그의 눈이 기쁨으로 찡그려지게 했다. 사랑해요. 부장님. 저도 사랑해요. 나이더 씨. 제이스가 맨해튼으로 향하고 아마라가 그녀의 클리닉으로 들어갈 때 아침 햇살은 그녀의 결혼 반지를 포착했다. 그 반짝임은 그녀가 금색 드레스를 빌리고 감히 꿈을 꾸었던 그 첫날 밤을 상기시켰다. 하지만 그녀가 배운 진정한 반짝임은 빌린 드레스나 다이아몬드 반지에는 없었다. 그것은 끔찍한 커피 맛이 나는 이른 아침 키스에, 값비싼 정장 위에 어린 소녀의 손가락 그림에, 그리고 제이스가 여전히 그녀를 그의 세계에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바라보는 방식에 있었다. 그것은 그들이 매일 선택한 사랑에 있었다. 지위를 넘어서, 기대를 넘어서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었다. 끝. 아마라의 관점. 당신의 반성 질문에 대해
만약 내가 루나벨라에서의 그 이탈리아 저녁 식사에서 아마라의 입장이었다면 제이스에게 나의 진정한 정체성을 드러낼 용기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침묵하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어려운 결정이에요. 빌린 드레스를 입고 나의 세계와 너무 멀리 떨어진 남자의 맞은편에 서 있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은 마비될 수 있을 거예요. 그가 나를 다르게 볼 것이라는 생각은 내가 누구인지 때문이 아니라 사회가 웨이트리스트의 억만장자에 대해 흔히 가정하는 것 때문에 진실을 쉽게 안에 가둘 수 있죠. 특히 이해관계가 너무 높고 연결이 너무 새로운 상황에서는 내 마음을 보호하는 것이 그 순간 이길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다른 측면도 있어요. 만약 내가 아마라가 느꼈던 것을 느꼈다면 그 불꽃, 제이스의 눈에 담긴 진심, 그가 듣는 방식, 나는 위험을 감수했을지도 몰라요. 어떤 웅장한 용기 때문이 아니라 숨기는 것이 진짜 무언가를 배신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나는 아마도 말이 더듬거리고 손이 떨렸겠지만 내가 더 깊이 빠지기 전에 그가 나의 모든 것을 알기를 원했을 거예요. 티핑 포인트는 신뢰일 거예요. 그가 유니폼 너머를 볼 만큼 충분히 그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 아마라 할머니의 지혜는 진실하게 울려 퍼져요. 진실은 예쁘지 않을 때조차 옳다. 나는 모든 것을 위험에 무릅쓰더라도 그것을 선택하기를 바랄 거예요. 당신은 어때요? 당신의 마음이 위태로울 때, 당신은 어디에 서게 되나요?